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편의점 밀크티 한 컵, 극장에서 받는 무료 생수. 이 모든 것이 왜 무료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2025년 12월 17일 한국 환경부 장관 김성환은 충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더 이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컵에는 가격표가 붙습니다. 연간 84억 개의 컵을 소비하는 나라가 이제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에 돈을 내도록 강제합니다. 이것이 혁명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2023년처럼 다시 철회될 정책일까요? 2022년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컵 보증금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은 컵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정책은 두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일회용 컵 소비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용기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한국인은 매년 약 84억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합니다. 주요 18개 카페와 패스트푸드 체인만 2021년에 10억 2천만 개의 컵을 소비했는데 이는 2019년 7억 7천만 개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온라인 주문으로 전환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75.1% 증가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일이 2023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일회용 종이컵 금지 명령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시행 1년 만입니다. 이유는 소규모 사업주들의 압력, 컵을 씻을 직원 고용과 식기세척기 구입 비용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환경부 차관 임상준은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종이컵을 규제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2025년 12월 17일 발표가 나온 배경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금지하지 않습니다. 요금을 부과합니다. 세부 초안은 12월 23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그 후 공청회가 열립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빨리빨리 소비 문화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7만 개 이상의 카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밀도입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체인들이 저렴한 가격과 속도로 경쟁합니다.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즉시 받습니다. 편리함은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편리함이 집단적 습관이 되면서 시스템이 과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2018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한국은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을 스스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인천과 부산의 매립지는 포화 상태입니다. 2022년 일부 시설은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압력도 증가합니다. 유엔은 2040년까지 원시 플라스틱 생산을 40% 줄일 것을 요구했고 이유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게 이것은 무역 장벽입니다. 삼성, LG, 현대는 유럽 시장 접근을 위해 공급망이 친환경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덜 언급되지만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보건. 최근 연구에서 한국인의 87%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의 BPA와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온라인 포럼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부에 대한 압력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남. 각 사무실 건물 앞 공공 쓰레기통은 플라스틱 컵으로 넘쳐나고 반쯤 남은 커피에서 상한 우유의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맨손으로 하나씩 건져냅니다. 바람이 불면 컵들이 거리로 굴러나가 차 바퀴 밑에 낍니다. 멀리서 보면 보도가 햇빛 아래 반짝이는 투명한 플라스틱 층으로 덮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일요일 아침 부산 해운대 해변. 축제의 밤이 지나고 자원봉사자들은 3시간 만에 15,0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카페컵, 빨대, 플라스틱 뚜껑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28세 자원봉사자 지혜가 말합니다. 지난주에 2020년 스타벅스 컵을 주었어요. 로고가 선명했어요.
분해되지 않고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서 모래에 섞여 있어요. 아이들이 수천 개의 플라스틱 조각 위에 앉아 있다는 것도 모르고 놀고 있어요. 개인 차원에서 정책이 통과되면 각 컵의 가격은 100에서 500원이 될 것입니다. 매일 커피를 사는 사람은 연간 36,500원에서 108만 2,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학생들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이것은 상당한 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보온컵을 샀지만 모두가 가져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특히 독립 카페들은 이중 압박에 직면합니다. 홍대의 한 카페 주인이 공유했습니다. 서울이 300원 부과 계획을 발표한 후 2달 만에 고객의 30%를 잃었어요. 결국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 부과를 중단해야 했어요. 국가 규모에서 한국은 역설에 직면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싶지만 강경한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격렬한 반응 때문에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신뢰성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환경활동가들은 이미 회의적입니다. 정부가 정말 결단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국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쇼인가요? 국제적으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유한 한국이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면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월 23일에 초안이 공개된 후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협회들은 2023년처럼 격렬하게 반대하고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물러서지 말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투쟁이 정책이 2026년에 통과될지를 결정합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다음 2에서 3년은 고통스러운 적응 기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더 빨리 수용하겠지만 소규모 지방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준수율은 50에서 60%에 불과할 수 있으며 도시 주민은 요금을 내지만 시골 주민은 무료인 불공정이 생깁니다. 외서 10년 후를 보면은 앞길은 완전히 다른 두 종착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 요금 부과가 성공하고 대체 재료에 대한 강력한 투자, 해조류 바이오 플라스틱, 대나무 섬유 컵과 결합되어 한국은 순환 경제 모델로 변모할 것입니다. 203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높은 의식이 아니라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큼 평범한 사회에서 자랍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니라 생활 문화가 됩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은 지속 가능한 포장 기술을 동남아시아로 수출하여 위기를 경제적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감독 인력 부족으로 정책이 느슨하게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컵에 300원을 부과하지만 음료 가격을 300원 낮춰 총액이 변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은 속았다고 느낍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신뢰가 무너집니다. 쓰레기가 10에서 15% 감소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기적인 결과 2023년 이후 이 정책이 두 번째로 실패하면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어떤 강경한 환경 규제도 제시할 용기를 잃을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플라스틱 컵이 왜 무료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서울에 32세 회사원 민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메가커피에 들러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삽니다. 컵을 받아 엘리베이터에서 마시고 15층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매일 오후 한층 이디야에서 3,000원짜리 라떼를 삽니다. 같은 동작, 받고, 마시고, 버립니다. 일주일에 10에서 12개의 컵, 연간 600개 이상입니다. 2023년 9월 서울이 요금 부과 계획을 발표했을 때 민주는 35,000원짜리 보온컵을 사서 자 키 옆에 두었습니다. 처음 2달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잊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반사작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자동으로 손을 뻗어 컵을 잡습니다. 마치 휴대폰을 잡는 것처럼. 월만 5,000원 절약이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그를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매일 저녁의 안도감입니다. 더 이상 쓰레기통에 플라스틱 컵을 보며 또 하나 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3,000개 이상의 컵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쌓아 올리면 그가 일하는 건물보다 높을 것입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1,000만 명이 동시에 변화하면 시스템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12월 정부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3만에서 4만 원짜리 텀블러는 외서 1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보이는 곳에 두세요. 차 키 옆, 직장 가방 안, 차 트렁크에. 문제는 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 컵 할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스타벅스는 300원, 이디야는 500원 할인, 일주일에 5번 커피를 사면 연간 13만에서 26만 원을 절약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많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 재사용 솔루션에 더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컵을 잊었다면 제대로 재활용하세요. 플라스틱 컵을 씻고 뚜껑과 빨대를 분리하고 파란색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서울에서 제대로 처리된 컵은 새 컵의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잘못된 곳에 버려진 컵은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로 직행하는데 그곳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12월 23일 초안이 공개되면 공개 대화에 참여하세요. 정부는 공청회를 열 것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보내세요. 최고의 정책은 정부 사무실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서클에서 변화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세요. 설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모범을 보이세요. 동료들이 당신이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해볼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문화 변화는 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어 새로운 사회 규범이 될 때까지 시작됩니다. 한국은 2023년에 강경한 방법을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이제 더 부드러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할까요? 진짜 질문은 한국이 성공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대해 진짜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30년 이상 우리는 편리함이 무료라는 환상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넘쳐나는 매립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바다, 오염된 행성에서 살아야 할 미래 세대로. 부유한 한국이 컵 하나에 300원을 부과하는 것도 어려워한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충분히 요구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왜 옛날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랐다고? 아니면 알았지만 편리함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포기할 수 없었다고? 답은 서울에 있지 않고 2025년 12월 23일 정책 초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당신이 내릴 결정에 있습니다. 카페 카운터 앞에 서서 그들이 당신에게 플라스틱 컵을 건네줄 때 컵을 잊어버려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습관을 성공적으로 바꿨다면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이 행성과의 관계를 재정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을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